오늘도 역시 14만 4천 명의 라이라 전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도 역시 노래를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최희석 작사의 인공지능 수노 작곡 노래입니다. 직녀성의 마구 빛의 어머니 라이라이라 해달배달 마고의 자손 라이라 직녀성의 어머니 마고 12황국의 후예 해달배달의 계승 동서남북 흩어져 14만 4천 라이라 전사들 직녀성 마고의 전사들 황궁 정궁 백소 흑소 라이라이라 해달 배달 직녀성의 마고 14만 4천 이 친구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여기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내가 탈무드 임마누엘이라는 책을 아주 신뢰를 하는 책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책을 소개를 하는데, 이 책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책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왜 이 책을 소개를 하냐 그러면은, 우선은 여기 이 저자가 지금 랜돌프 윈터스라는 사람인데, 이 저자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지금 이 저자는 자신이 그 컨택 노트를 보고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까지가 이게 자신의 생각인지 또는 어디까지가 컨택 노트를 보고 쓴 건지 도대체 구별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이 책을. 왜냐면은 이 책에가 애언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애언이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이게 1800 몇 년경에 써진 책, 1988년도에 써진 책이에요. 1988년도에 이게 써진 책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 컨택 노트이고 어떤 부분은 자기가 지어서 썼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이제 채널링 하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이 예언을 좀 써놨는데 그 예언이 안 맞아요, 지금. 그런데 또 제가 이제 왜 이거를 하냐면은, 물론 예언 부분들은 다른 책들도 많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는 별로 틀린 게 없어요. 과거 역사는. 그런데 이제 예언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시고 보셔야 해요. 이런 책들이 대부분 그 채널링의 일단은 과거사의 부분은 많은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참고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순서대로 돼 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고대 라이라인이 2200만 년 전에 지구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초고대의 이야기예요. 2200만 년 전에 최초의 라이라인들이 지구에 와서 지구의 식민지를 건설을 해요. 2200만 년 전이에요.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라이라 별자리에서 플레이아데스 역사가 시작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간의 기원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 이 고대 행성들의 플레이아데스인들이 알고 있는 인간 생명체의 가장 오래된 조상들이 거주했던 것이다. 라이라인 여행자들이 처음으로 우리 태양계에 와서 이주지를 건설했다. 그들에게 있어 우주여행을 시도한 시초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구에 다다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기에 아주 원시적인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기록했다. 지구와 진화 과정을 통해 자연히 인간 생명체가 발달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원시적인 상태에 있는 행성임을 발견했다. 지구인들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이성이나 지성을 가지지 않고 있었으며 천상에서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 수천 년이 지나면서 지구로 많은 여행들이 이루어져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이주지들을 형성하는 결과를 낳았다. 고대 라이라인들의 키는 6m 내지 9m에 달하는 거인들이었고 우리의 지구보다 훨씬 커다란 행성에서 온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하얀 피부에 금발 그리고 거의 파란 눈을 가졌으며 평균 수명은 2000년 정도였다. 그들은 기술 면에서 발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의 사용에 있어서도 매우 진보된 호전적인 종족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호전적인 군대들을 은하계 주위로 보내어 수천에 달하는 그들보다 덜 발달된 종족들을 정복하는 데 그들의 커다란 힘을 사용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이라인들의 피는 다른 문명의 피들과 섞이게 되어 여러 종류 색깔들과 종족들을 만들어내었고 은하계 전체로 퍼뜨리게 됐다. 그들 종족의 최진보의 최편단을 달리고 있을 무렵 파괴다 해성이라고 알려진 매우 크고 파괴적인 해성이 라이라 해성군과 충돌하게 되어 이들 종족의 3분의 2가 죽고 말았다. 이 파괴와 더불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도 완전히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들이 건설해 놓은 거대한 제국에 대한 통제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대한 라이라 제국의 기술이라고 내세울 것도 없는 하나의 행성으로 퇴보하고 말았다. 그들은 자신이 생존할 수 있었으며 간신히 생존할 수 있었으며 한때에 수천의 다른 세계들을 지배했던 자신들의 문명을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수천 년이 흐른 뒤 라이라인들은 그들 사회를 건설하고 다시 세계적인 지배 세력이 되었다. 플레이아데스 역사는 라이라인들이 일어나서 힘을 갖게 되면 자신들 사이에서 싸움을 시작하고 그리고는 다시 원시적인 사회로 퇴보하고 그리고는 다시 새롭게 모종 과정을 시작하는 그들의 패턴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전쟁이 너무 치명적이어서 파괴 후에 처한 원시 상태로부터 회복하는데 수백만 년이 걸리기도 하였다.
BC 38만 7천 년에 이르러 라이라인들은 다시 한번 지구에 영향을 많은 사람들 영향을 미쳤다. 또한 또 다른 전쟁이 라이라를 황폐시켰으며 패배한 쪽에 속했던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 피신했다. 그들은 우주를 여행하는 원시적이었으며 그들의 높은 기술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기에 머물면서 이주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고향인 라이라에서는 거대한 집단 하나가 지구로 달아났음이 발각되었고 그들을 뒤쫓기 위해 우주선들이 파견되었다. 지구에 도착한 그들은 이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을 보고 혐오감을 느끼고 질겁하게 되었다. 현지의 지구인들은 노예로 부려지고 있었으며 아주 나쁜 대우를 받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실험에 사용되어 동물과의 관계를 맺도록 강요되었으며 다른 이들은 훼손되거나 강간당하거나 불구가 되었다. 이주지들은 인류 가장 어두운 본보기 어두운 부분의 본보기가 되었다. 태보와 불결함 속에서 살던 이들이 지구상의 이주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우주선을 포함해서 모든 기술을 가지고 가되 14만 4,207명의 라이라 병사들은 스스로 알아서 버티도록 지구상에 내버려 두고 떠나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38만 7천 년 전이네요. 이게 14만 4,207명이네요. 이 이주지들은 몇천 년 만에 쇠망했다. 그리고 그 뒤에 남아있던 라이라 병사들의 영혼들은 지구의 영적 세계의 한 부분이 되었다. 14만 4,207명의 퇴화된 라이라 병사들은 지금 여기 지구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재생을 거듭하고 있다. 그들이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영원히 지구를 정상적인 진화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 다시 한번 고도 기술 수준으로 스스로를 회복시킨 다음에도 라이라의 역사는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광속 우주선을 발명하여 다시 한번 우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계속 우주선을 발명하여 다시 한번 우주로 뛰쳐나갔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영적인 능력에 대한 이해도 갖춘 뛰어난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다른 종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다. 지도자들은 이내 영적 능력들을 가진 무한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을 이 위대한 능력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메스터 경지까지 발전시켰다. 그리하여 그들은 신 또는 지혜의 왕을 뜻하는 하나의 이시비시 줄여서 이히예라는 존재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의 영혼이 가진 위대한 능력은 그들로 하여금 수천 년 동안 살 수 있게 만들었고 그들은 이루 다 헤아리지 못할 만큼의 문명들을 다스렸던 것이다. 22시 지도자들은 무자비한 힘으로 다스렸고 결국에는 대중들이 시민 폭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이 전쟁은 14세기 동안 지속되어 지구 인구의 90% 이상의 멸망을 초래했다. 그리고
라이라 체제하의 행성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라이라 체제 내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22시 가운데 아자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는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그 전쟁으로부터 달아났다. 그는 36만 대의 36만 명의 백성을 한 대에 1,4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선 183대와 라이라 우주인 그룹이 몇 년 동안 183대와 라이다운 그룹이 몇 년 동안 우주를 헤매다가 254개의 아직 어린 푸른색의 태양을 가지고 있는 별자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 개의 개척된 행성들이 있어 원시적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라이라의 대단한 기술에 위협이 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들이 타이겟이라고 이름 붙인 행성 주위에 있는 세 개의 행성 위에 착륙하여 그들의 새로운 사회를 건설했다. 삶은 어렵고 힘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문명이 자라고 새로운 환경을 적응하는데 300년이 걸렸다. 새로운 문명이 발달된 다음 아자엘은 부하에게 라이라에서 항상 그렇게 했던 것처럼 탐험을 시작하고 다른 세계들을 다시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에는 플레이아데스도 사실은 라이라인들이 정복한 사회구만. 이게 그들이 헤스페리테스라고 하는 별자리에 온 것은 이 무렵이다. 어리고 덜 발달된 인간 형태가 그곳에 있던 별자리에 온 것은 이 무렵이다. 이 어리고 덜 발달된 새로운 문명이 발달된 다음 아자엘은 부하들에게 라이라에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탐험을 시작하고 다른 세계들을 다시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도록 명령했다. 강력한 광속 우주선들은 우주로 속력을 내고 달려가 그들은 아직 종족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 70년 동안의 정복 생활은 아자엘의 권력에 대한 갈증을 감소시켰다. 그리고 피해 굶주린 통치로 일관한 삶도 막을 내려 플레이아데스 건국의 아버지는 사라졌다. 플레이아데스라는 새로운 종족에 관한 통치권은 그녀의 딸인 플레야라고 하는 22시에게 넘어갔는데 그녀는 아비와 마찬가지로 전사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존재였다. 그들의 위대한 사회를 더욱 폭넓게 건설하고 싶어서 그녀는 자신의 통치하에 떨어질 만한 새로운 그래서 이게 나이라로부터 오리온 자리아, 히아데스, 플레이아데스, 그리고 헤스페리데스, 지구, 화성, 말로나 이렇게 나눠졌구만 지금. 그녀는 자신의 통치하에 떨어질 만한 세계들을 찾기 위해 다시 탐사선을 내보내도록 명령하였다. 탐사선들이 우주로 나가 다시 탐험을 하면서 그들에게 오래전에 라이라 제국을 멸망시킨 파괴적인 힘이었던
파괴자 혜성의 자취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 커다란 혜성의 꼬리에 붙은 고대 라이라 행성들의 파편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들은 당분간 혜성을 따라다니면서 혜성이 휩쓸고 지나간 길을 연구하도록 결정 내렸다. 이 혜성이야말로 라이라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수천 개의 수천에 해당되는 세계들의 죽음을 초래한 파괴적인 힘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전사들을 플레이아데스로부터 한 작은 태양계이자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의 고향으로 이끌어온 것이다. 22만 5천 년 지구가 재발견되다. 놀랍게도 이곳에서 그들은 문명화되지 않는 작은 그룹을 발견하였다. 일부는 갈색 피부를 하고 있어서 지구 생명의 기원으로 추정되고 있었다. 대부분이 하얀색 피부였고 라이라인들의 영체를 가지고 있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그들의 고대 라이라 조상들이 설치한 이주지를 그리고 그것이 퇴보하여 원시 사회가 된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된 것이다. 인간 형태의 생명과 공통된 조상의 발견에 두려움을 품게 된 이들은 태양계 내의 새 행성을 개척하여 가계를 지속시키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들의 발견에 대한 소식은 고향 행성으로 내보내졌고 플레이아에게 흥미를 자아낸 것이 명백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대규모 이민을 시행토록 명령했기 때문이었다.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플레이아데스로부터 수천의 여행객들이 지구로, 화성으로, 밀로나로 와서 사회들을 건설했다. 밀로나는 당시 화성의 궤도 너머에 존재했던 행성이다. 말대크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지 않아 지구에서 작은 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과학자들 가운데에서 BC 19만 6천 년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하다. 고향 행성에서는 플레이아의 통치가 끝났지만은 플레이아데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대한 사회를 전쟁으로 파멸시켰기 때문에 암흑에 빠져 있었다. 지구와 화성, 밀로나의 새 행성들은 3만 년이 넘도록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않은 채로 존재하고 있었다. 라이라인들로서 그것은 괄목할 만한 길게 서로 잘 지낸 기간이었다. 마침내 어느 정도 진화가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였다. 지구를 떠난 고도 진보된 수준의 자신들의 문명으로 돌아온 플레이아데스 과학자들은 때때로 지구를 들여다보고 그곳에도 기술이 높은 정도로 발달했음을 관찰하였다. 불행하게도 지구 인간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고향 행성에서 온 군대는 그들을 그대로 놓아두었다. 그러나 라이라인들의 호전적인 영혼은 그렇게 오래 잠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 밀로나의 사람들은 전쟁에 빠져들어 행성
전체를 커다랗게 폭파시켜 버림으로써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거대한 폭풍은 화성을 궤도에서 이탈시켜 모든 고수 생명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놓았다. 과거 밀로나였던 것 가운데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늘날 유성띠라고 부르는 행성의 파편뿐이다. 다시 한번 라이라인들의 호전적이 이 두 행성을 초래했고 수백만에게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그 다음 8만 년 동안 아주 작은 규모의 이주지 개척에 대한 시도들은 많이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지구는 고향 행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버려져 있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인들에게 있어 신경 써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고 아직도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작은 이주자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푸른 행성은 아주 무관심하게 다루어져서 많은 경우 변절자 일당을 그곳으로 추방하기로 했다. 그곳은 심지어 한동안 죄수들을 처리하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플레이아데스에서는 무수한 사회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를 되풀이했다. 이는 라이라인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서는 결코 사이좋게 1만 년 이상을 보내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만 년 전 마침내 그들은 인과율과 기술을 가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지구를 이주지로 삼기로 결정했다. 불행하게도 지구 인간들은 서로를 적대시하기 시작했다. 지구에서 전쟁들이 발발하면서 고향 행성의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개입할 것을 결정하여 전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전투함 한 대를 보냈다. 지구는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한 사회로 퇴보하여 있었으므로 그들은 이 행성을 비우고 자기네 사람들을 자기네 행성으로 귀환시키고자 결정하였다. 밀로나의 화성들의 이주지는 평화로운 상태로 남아있었고 지구에서 벌어진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고향 행성에서 온 군대는 그들을 그대로 놔두었다. 그러나 라이라인들의 호전적인 영혼은 그렇게 오래 잠들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 밀로나 사람들은 거대한 폭풍 11만 6천 년, BC 11만 6천 년, 지구 홀로 남겨지다. 그 다음 800만 년 동안 작은 규모의 이주지 개척에 대한 시도를 많이 도움이 있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지구는 고향 행성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버려져 있었다. 이는 플레이아데스인들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할 자신들의 문제가 너무 많았고 아직도 자신이 존재하는 이 작은 이주자들에게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푸른 행성은 아주 무관심하게 다루어져 경우 변절자 일당들은
그곳으로 추방되기도 했다. 플레이아데스에서는 무수한 사회들이 생성되었다가 소멸되기를 되풀이했다. 이는 라이다인들의 전쟁을 벼리지 않고 결코 사이좋게 1만 년 이상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6만 년 전에 마침내 그들은 인구율과 기술을 가진 시점에 다시 한번 지구를 이주지로 삼기로 결정했다. 수백만 대의 커다란 우주선에 수천 명씩을 태우고 거대한 탈출이 행해졌다. 그들은 지구로 와서 문명을 건설했으며 이 문명은 1만 년 동안 지속되었다. 지구에 있어 이것은 위대한 시대였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에서의 전쟁은 잊혀진 것처럼 보였다. 수백만 년이라는 유산을 가지고 있는 한 인류의 발달된 생각과 지식을 반영하는 대도시들이 건설되었다. 지구에 그 1만 년이 지났을 때 위대한 사회에서 자신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번 일의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었다. 그들은 영적인 깨달음 대신에 물질적인 기술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다스리고자 했다. 기술은 매우 발달되어 라이다인들조차 또 놀랄 만큼의 새로운 기술 수준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구한되었다. 이 전쟁은 너무나 파괴적이어서 지구상의 그 모든 생명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의 존재에 관한 모든 흔적을 지워버렸다. 이들은 미개인들이 배회하고 다시 한번 원시적인 톨락에서 사는 지구 시대를 가져왔다. 수십만 년 전에 지구로 왔던 14만 4,207명의 오리지널 라이라인들의 영혼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죽어간 모든 사람들의 영혼들이 저승에서 잠자고 있었다. 수천 년 동안 지구는 흩어져 있는 종족들이 잠자고 있는 장소였다. BC 48,000년 펠레곤 지구 최초의 신. 그동안 플레이아데스에 있던 세 곳의 고향 행성들에서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 당시 플레이아데스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있었던 펠레곤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영적 법칙들에 대한 놀라운 이해로 인해 22시의 타이틀을 얻음으로써 그 시대에서 보다 더 힘센 지도자들 중에 하나였다. 그는 자신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일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장차 커다란 참화가 닥칠 것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플레이아데스를 떠난 자, 여기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파충류족이라고 알고 있는 랩토이드 있잖아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랩토이드하고 그러니까 그 랩토이드를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지금 일루미나티 중에 최고 높은 존재들, 그 존재들을 랩토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는 인류하고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류의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오리온 자리에까지 퍼져나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라이라 자리가 플레이아데스로 가고 라이라가 오리온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 나오고 라이라에서 시리우스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좀 비슷하지 않나 처음에. 그리고 그 인류형 외계 종족은 라이락의 후손인데 파충류형 외계 종족 reptilian 계열이 있고 여기 라이락의 후손들의 변형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노이드, 랩토이드, 오리온계가 라이라 난민의 군사적 파생 종족일 수가 있고 플레이아데스, 시리우스 계열도 라이라의 난민이 오나한 계열이고 고등철학 계열이다. 결국 형태는 달라도 뿌리는 모두 라이라 계열이다. 그것처럼 보인다 그거예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봤을 때는. 자, 내가 지금 궁이라고 할 때 궁자가 보면 이 궁이라는 글자가 이게 파충류가 뱀이 있고 이게 혈거 상태에서 그러니까 굴 속에서 뱀이 꼬부리고 있는 형태거든 지금. 그래서 이 뱀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암파견 환인 그럴 때 그때도 파충류 파자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또 하나는 이게 버키와 그림도 보면은 파충류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다리가 뱀처럼. 그래서 그것과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마루둑도 지금 용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마하트족이라고 한 거는 뭐냐면은 마하트족은 플레이아데스의 4개의 커다란 종족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종족인데 이 종족이 플레이아데스의 영적 전사부족이거든요. 이 종족이. 그리고 이제 시리우스 쪽에서 보면은 첫 번째 부족이에요. 시리우스의 6개의 부족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족 이름이 그게 이제 체라고도 있고 그거 차이라고 하기 때문에 체라고도 있고 또는 치라고도 발음해요. 그래서 치우가 바로 그 종족이거든요. 영적 전사 종족이에요. 치우가. 그래서 치우 종족인데 그것과 이제 내가 왜 관련돼 그 누구는 진나라가 치우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진나라가. 자, 이 플레이아데스는 원래 12개 부족인데 세 부족씩 묶여가지고 4개 그 커다란 부족이야. 그래갖고 첫 번째 부족 황금빛 나족이고 두 번째가 푸타족이고 용 불타예요. 불타. 푸타족이고 세 번째가 마트족인데 요게 영적 전사 부족이에요. 언나족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그 시리우스에는 첫 번째 부족인데 그 첫 번째 부족이 채 부족이라고 그랬죠. 저성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채 부족이에요. 채 부족인데 그 채 부족을 그 전에 여기 뭐라고도 하냐면은 그거를 채 부족을 그렇게 아까 치 부족이라고 한다고요. 채하고 치는 같은 발음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래 여기 치 발음인데 요거를 차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로 읽으면 채바족이다고. 그리고 치하고 같이 발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여기 이제 우임금 그러니까 그 진나라 진시 황제의 성씨가 뭐냐면 영씨잖아요. 영정이니까 진나라에. 그 영정이라는 이름인데 그 진나라의 진씨가 바로 진시 황제의 성씨여야. 진시 황제라는 게 진나라라는 게 그 우리가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고. 그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차이나라 있잖아요. 차이나라는 뜻이 그게 진나라의 이름에서 나왔다. 그런데 사실은 진나라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차이나라는 게. 차이나라는 말은 그대로 말 그대로예요. 그게 채의 땅 이런 뜻이에요. 채의 땅. 차이나란 말이 채 땅이란 말이에요. 나란 말은 그 라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나하고 라는 같은 말이에요. 땅 이런 뜻이에요. 땅. 예? 그래서 그게 차이나란 말이 채 땅이란 말이라고. 그게 어떻게 나온 말이냐면 이게 바로 진시 황제의 부족이 진시 황제가 영시잖아요. 그 영시가 누구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사기라는 책이 완전히 사기꾼 책이에요. 그 완전히 사기를 쳐버린 거야. 그게 사기라는 책이 보면은 거기에서는 공자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백익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백익이라는 존재가 바로 우임금의 다른 이름이에요. 백익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몇 천 년, 몇 만 년씩 산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을 전부 다 공자 이 악마 새끼가 전부 다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전부 다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공자가 바꿔버린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공자의 서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쓴 거야. 이 책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조작을 해버린 거예요. 내용이 다. 백익이 바로 우임금이라고. 어떻게 아냐? 그럼 산해경을 보면요. 무슨 이야기가 써지냐면 순임금이 그러니까 우임금은 누구냐면 순임금의 사위예요. 순임금의 사위가 우임금입니다. 그 순임금과 사위인데 그 순임금이 우임금한테 영씨를 하사해줘요. 영씨. 그래서 영씨가 이제 우임금의 성씨가 영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임금이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임금이 백이기로구나 그걸. 그럼 마음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 지금 현재 다 바꿔진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아야 된다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채 땅이란 말인데 왜 거기에 중요한 거냐면 이게 진나라가 동주에서 서주로 두 나라가 옮길 때 진나라가 공을 세워요. 진나라의 조상들이. 그래갖고 처음으로 봉급을 받은 땅이 바로 채 땅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바꿔버렸어요. 역사책이 완전히 총두치 다 바뀌었어요. 채가 황제 혼원의 후손 중에 그래갖고 채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나라가 나왔다고 완전히 거짓말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채라는 말은 치우에서 나온 말이에요. 치우에서. 그래가지고 요 치우의 상징이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검정색. 그래가지고 진시 황제가 통일을 다 하고 나가지고 모든 군대를 검정색으로 통일을 시켜버려요. 왜? 치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역사책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역사책이 완전히 조상을 다 바꿔버린 거야. 이게 정말로 역사책이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우가 여기 진시 황제는 치우의 후손이다고.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검정색으로 다 통일을 해버렸다고.